오늘 앞에서는 뭐 의대 얘기도 막 하시고 그러려면 수능 1등급, 뭐 내신 1등급 이렇게 쭉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좀 노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매번 설명회 때마다 뭐 자주 하는 얘기도 하기는 한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부모님들은 계시는데 실천하는 부모님들은 정작 없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준비한 내용이니까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최상위권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에 대한 얘기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대학교는 서울대가 나왔어요. 그죠? 일반적인 학생들인데 서울대 꿈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꿈은 서울대 그리고 진학은 이제 다른 데를 하더라도 어쨌든 그리고 구경 가기가 제일 좋죠. 등산 한번 가면서 학교를 볼 수 있으니까 대학교의 낭만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한번 느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카테고리는 총 이렇게 3가지가 될 것 같아요. 내 아이 진도하고 성취도 이 정도면 괜찮은가?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의 현재 단계, 우리 아이의 단계는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라는 거, 이렇게 3가지 주제로 한번 말씀을 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얘기를 주저리 할 거다. 그래서 좀 속으로 저런 얘기를 왜 하지? 라고 좀 생각을 안 하고 좀 같이 학부모 입장에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딸아이도 이제 중1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2, 중2 학부모님들이랑 같은 지금 입장에서 제 아이를 봤을 때 그리고 좀 다르잖아요. 여기 아버님들도 좀 계시는데 엄마가 바라보는 아이와 아빠가 바라보는 아이가 좀 다를 수도 있고 학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입장에서 오늘 준비한 거니까요. 한번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는 목동에서 중등센터장, 영과센터와 중등센터 둘 다 센터장을 맡고 있는 심정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딴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원에서 너무 고생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렇게 오래된 사진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힘들어서 갑자기 좀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아버님들이 좀 다들 그죠? 숱이 많으셔가지고 아무튼 제가 수학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맨 처음에는 초등 4, 5, 6 수학으로 강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애들 데리고 초등학생들 데리고 교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교구 가지고 양팔 저울에 올려서 무게가 어떻게 돼,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등과정 중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중등과정 수학을 했죠. 그리고 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커감에 따라서 고등과정 같이 해서 고등부까지 어쨌든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했던 게 얼굴이 좀 바뀌긴 했는데 부담스러우실까봐 그래서 일단 슬쩍 가려봤습니다. 그래서 고등과정을 지난 다음에는 저희는 이제 경시 쪽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경시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긴 했는데 여전히 꽤 됐거든요. 그래서 경시 분야에서 정수, 대수 쪽을 맡아가지고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K모 준비를 좀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민사수경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전국자사 막 국물고 막 그럴 때 민족사 광고도 요즘에는 목동 지역도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사수경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제구가 옛날에는 수학시험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창의수학이라는 이름의 수학시험을 보고 그렇게 학교를 진학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입시 수학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고 애들 데리고서 입시 수학. 그때는 지금의 과거 문제와는 좀 달랐습니다. 창의, 융합 이런 거 아니었고 진짜 고등과정도 막 나오고 경시 내용도 막 나오고 이럴 적 과거 입시 수학을 진행을 했었고요. 요즘에는 좀 영재교 입시 수학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재교 하고 창의, 융합 수학까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진행했던 걸 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하는 얘기가 그냥 제가 센터장이니까 잘하는 애들 기준으로 자꾸 기준을 높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 강요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학년부터 그다음에 못하는 학생들부터 이런 학생들을 골고루 다 잘하는 학생들까지 그렇게 가르쳤던 강사의 입장에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쭉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 아이 진도 성취도 진단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절대적으로 중간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님들이 일단 내 아이 진도 어느 정도나 되지? 딴 애들에 대해서 밀리는 거 아닌가? 아니면 성취도는 어느 정도 나오는 거지? 학원 선생님들이 잘하고 있어요 해도 솔직히 못 믿잖아요. 그죠? 학원 시험지라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이 만든 거고
입맛에 따라서 점수야 뭐 그냥 널뛰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학교 시험지도 좀 비슷하긴 하죠. 그죠? 목동 중, 모군 중 내신 난이도 차이가 꽤 크죠. 네, 모군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가 좀 나오는 편이고, 목동은 좀 평이한 난이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학년별 학생 A 성취도 비율을 봐도 모군이 확연하게 낮습니다. 네, 근데 어디를 가면 60%가 A예요. 네, 근데 목동권만 가도 한 40%, 좀 안 나오는 데는 20%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신도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라서 좀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부모님 세대 때처럼 뭐 이렇게 전국연합평가 뭐 이런 게 또 본 세대가 아니라서 지금 친구들은. 네, 그래서 학생의 위치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거는 유튜브 찾아보시죠. 그죠? 우리 아이 수학진도 괜찮을까요? 해서 이제 블로그들이 뭐 유튜버들이 이제 하는 얘기들을 보고 많이 참고를 하세요. 그죠? 그리고 제가 학원 강사를 한 20년 하고 있고 애들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와이프도 유튜브를 봐요. 네. 제 말을 안 믿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오늘 뭘 봤는데 이렇대. 근데 왜 우리 아이는 안 시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제 와이프조차도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하는 방법들이 다과죠. 네, 어머니들끼리 점심시간에 좀 모여가지고, 우리 아이 이번에 공수2 시작했잖아. 그죠? 벌써 시작했어. 우리 아이는 공수1 아직 하는 중인데, 그죠? 한 어머니는 이제 가만히 있으시죠. 그죠? 아직 중3-1을 하고 있어서. 그럼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애를 닥달하죠. 진짜 옆집에는 지금 공수2가 들어왔다는데 너는 공부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또 비교를 하게 됩니다. 야, 너네 반에 공부 잘하는 애 누구 있어? 친구들 누구 있는데? 맨 앞에 앉은 애, 요즘 공수2, 미적분 하고 있다는데? 공부 잘하는 여자애도 있는데, 걔는 요즘에 공통수학2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좀 못하는 애 누가 있는데? 걔도 공수1은 하고 있어. 너는 뭐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2학년 2학기 하고 있잖아. 그죠? 자, 뭐 너보다 못하는 애는 없어? 있어? 내 뒤에서 자는 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단 자는 애는 지쳐두고. 그럼 네가 제일 진도가 느리네?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남들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상대평가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죠?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단 해야지. 최상위는 아니더라도 하는 만큼은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진도에 대한 욕심을 그래서 못 버리시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단 지금 중학교 내신도 중요하지만, 그죠? 선행을 달리는 이유는 고등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고등학교는 또 왜 준비를 해요? 결국은 또 대학교를 좋은데, 한 레벨이라도 더 높은 대학교를 보내려고 지금 준비를 시키는 건데, 그러면 고등학교 일단 좋은 데 가야 되겠죠? 공부 잘 시키고, 그죠? 가서 내신도 좀 받아야 되고, 분위기 좋은 학교들. 내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 가려면 어쨌든 수능까지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까 뭐 앞에서 두 가지를 다 준비하기는 힘들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과목상으로 봤을 땐 일단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내신 준비는 공통수학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수능 과목으로는 지금 발표가 된 게 대수, 미적분원, 확률, 통계까지가 예전처럼 이제 자연계, 뭐 인문계 안 따지고 그냥 공통으로 봐야 되는 과목으로 확정이 난 거고요. 그럼 요 네 개는 다 잘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수능 과목이긴 하지만 마찬가지 학교 내신에서도. 그죠? 그리고 정시가 점점 자격고사화 되기 때문에 내신 반영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수능 정시인데도 불구하고 내신을 반영한다. 그죠? 서울대는 애초부터 100% 정시는 없었던 거고요. 그죠? 요즘 몇 개 학교들이 계속 발표를 하고 있죠. 내신 집어넣는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 과목까지도 이제 보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들어도 된다며 했는데 안 들었으면 안 뽑는데. 그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수학을 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첫 내신 시험, 여러분 공통수학을 관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단원을 쭉 살펴보면요. 다항식의 연산, 인수분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다항식의 연산과 인수분해는 많이 들어갔던 겁니다. 중학교 때도 똑같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복소수, 새로운 수체계가 나오니까. 그죠? 당연히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뭐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방부등식 하면, 수능 문제 속 때 봤는데? 당연히 또 중요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순열과 조합, 행렬. 단원이 좀 바뀌긴 했는데 대수로 넘어오면서, 공통수학으로 넘어오면서, 어쨌든 경우수.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행렬은 잘 모르겠습니다. 행렬은. 왜냐면, 이번에 행렬이 다시 포함됐지만,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되게 얕게 나옵니다. 옛날에 배웠던 행렬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행렬은 조금 무시해도 됩니다. 평면좌표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함수하면 역함수부터 해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다 알아야 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수 원투는 다 중요합니다. 네. 이걸 이제 중학생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학교 교과과정과 이렇게 연계가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연계가 되긴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연계되는 것들만 좀 뽑아봤어요. 다항식의 연산 인수분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는 중3에 배우는 곱셈공식과 인수분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중3 때 배우는 곱셈공식과 인수분해를 잘 못하면 힘들다는 겁니다. 공수원을 하기가. 네. 그리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중3 때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고등부에서 나오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근의 판별을 2차 방정식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중등 과정에서는 이거 실근이 존재해 안 해? 실근이 중근이야? 아니면 서로 다른 두근이야? 이 정도를 묻습니다. 근데 고등 과정으로 가면 근의 분리를 시작하죠.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야, 서로 부호가 다를 때야, 뭐가 2보다 클 때야, 작을 때야, 이런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죠. 근데 두 개인지 한 개인지도 모르는데 뭐 2보다 큰지 작은지 그걸 어떻게 따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 마찬가지 중2 때 나오는, 그죠? 여기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1차 함수하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순열조합은 뭐 당연히 경우의 수하고 연관이 될 거고요. 그리고 평면좌표, 그 다음에 원의 방식 도형의 형, 3학년 때 나오는 원의 성질을 알아야 그걸 원의 방정식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3학년 때 원의 방정식을 친구들이 좀 등한시해요. 네. 3학년 때 기말고사도 한 번밖에 안 봅니다. 2학기 때. 중간고사 자체를 열면 안 보기 때문에. 3학년 또 기말고사 일찍 보잖아요. 입시 때문에 10월 말, 11월 초 이때 봅니다. 1, 2학년들은 2학기 한 12월 중순 이때 보는데 3학년들은 좀 일찍 보죠. 출결 상태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네, 그래서 대충 배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의 성질을 잘 모르는데 근데 갑자기 원을 가지고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성질들을 갖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또 힘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원체 중요한 부분이라 그죠? 함수 부분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적용하기가 힘들겠죠. 그죠? 근데 부모님들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어렵대 애가. 그러면 공통수학의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다시 공부시킵니다. 네. 이게 어디랑 연관되어 있지? 3학년 때 배웠던 인수분해라든가 곱셈공식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건 아세요. 근데 공부는 공통수학을 다시 시키세요. 네. 그것도 조금이라도 더 어려운 교재로. 첫 진도를 내가 개념 원리로 나갔어? 그럼 두 번 볼 때는 못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센을 풀어야 됩니다. 근데도 힘들어. 애가 뭐를 모르겠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교재는 일품을 사서 풀리세요. 그러면서 그래도 몰라? 야 그럼 모의고사까지 가자. 자히스토리를 갖다 풀립니다. 반복만 시키면 계속 되게 잘 될 줄 아세요. 애가 원의 성질을 몰라서 원의 방정식은 세울 수 있는데 문제는 못 풀어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개념 원리 다음에 또 센 주시고 일품 주시고 고쟁이 주시고 이렇게 갑니다. 애가 필요한 건 3학년 단원인데. 네. 이게 현재 부모님들의 문제입니다. 제 와이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와이프가 왔었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중등 교과과정과 이렇게 연계되는 것들이 공통수학 1, 2에 다 들어있는데 고등학교 내신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공통수 1, 2만 시키시는 건 잘못됐다라는 걸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아이가 못하는 게 있으면 그걸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통수학이 중요하죠. 내신이니까요. 그죠? 왜 또 중요하냐? 이것들이 수능 과목과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요 단원들이 그죠? 미적분원의 함수의 극한과 연속 부분과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복소수라든가 2차 방식, 2차 함수는 네, 미적분 하면서 전부 다 다루는 과정이니까 그죠? 저게 안 되면 네, 미적분 쫓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1, 2로 나눴을 때 내용은 똑같습니다. 1, 2가. 그죠? 근데 다루는 함수가 미적분 1은 다항함수를 다루고 있는 거고 미적분 2는 초월함수를 다루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삼각함수라든가 이런 것들,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것들을 미분적분 하는 게 미적분 2인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fx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분적분 하는 게 미적분 1입니다. 네. 그래서 미적분 1까지는 어쨌든 수능 필수 과목이니까. 그죠? 그래서 공통수학에 들어있는 것들이 전부 다 수능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네. 부모님들은 좀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공통수학은
수능 범위가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대수부터 수능 범위래. 그죠? 근데 시험 범위가 곱셈이라고 해서 덧셈 뺄셈 모르면 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 과정을 알고 그 뒷 과정이랑 이어지는 건데, 네, 뭐 따로따로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공통수학을 넘어서 만약에 대수 과정을 하고 있다. 삼각함수를 잘 못하네? 그죠? 그러면 순열조합 부분이라든가 행렬 부분이 잘 안 돼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공통수 원에 있는 이 부분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통수학을 되게 지금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공통수학을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중등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공통수학이 잘 돼 있는 걸 판단을 해서 수능 과목을 준비할 수 있다 없다 라는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수학은 저는 단연코 이건 중등 심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교과목 자체가 중등 심화라고 되어 있고 그냥 인식만 이게 그냥 고등학생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수학이구나 이렇게 인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예 이름 자체가 그냥 중학교 과정 이렇게 바뀌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공통수학 1, 2에 새로 나오는 것들은 수체계가 복소수가 추가가 되죠. 그죠? 그러면서 나머지 것들은 크게 추가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네. 이미 식을 중학교 때 세우는 것들을 다 배웠어요. 원의 방정식? 중등 과정은 아니면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원 유도하는 공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진 점들의 집합, 모임. 그러면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통수 1, 2까지는 중학교 과정이다 라고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뉴스나 이런 데서 나와서 이제 부실공사 해서 건물이 무너졌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죠? 막 욕하시죠. 이 건설사분들 뭘 또 빼돌려가지고 또 팔아먹었어 라든가 그죠? 그래서 기초공사가 좀 부실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건물은 기본과 기초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집안을 다지고 그 위에다 건물을 쌓아야 안전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막 어디가 무너졌다 그러면 되게 같이 좀 열을 받고 하시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수학에 대해서는 좀 되게 관대하십니다. 수학에 대해서는 기본과 기초보다는 선행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세요. 네. 이게 안 돼 있어도 선행 열심히 하면 이거 아예 다 커버돼 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니죠. 네. 수학은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기본과 기초가 되어 있어야 선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기본과 기초가 탄탄하면 남들 선행 6개월 걸릴 거 잘 되어 있는 아이는 3개월이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네.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어디서 이거 3개월에 끝내준대. 3개월 듣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재수강입니다. 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3개월 또 들어요. 그럼 6개월 지났네요 벌써. 차라리 그럴 거면 이거 3개월 동안 착실하게 다시 하시고 이거 3개월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재수강 했는데도 그 다음에 또 일품 사주실 확률이 또 있어요. 그죠? 그러면 또 9개월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자이 스토리 갖다 주면서 1년으로 넘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이걸 안 원하세요. 그죠? 안 원하십니다. 네. 제 와이프도 마찬가지고요. 안 원해요. 네. 그래서 집에 문제집이 쌓여 있습니다. 다음 과정들 문제집이 쌓여 있습니다. 네. 근데 엄마 몰래 저한테 애가 와서 중학교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제집은 고등학교 게 벌써 와 있는데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 하면서 슬쩍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 수학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죠? 아까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 부모님의 머리를 자녀분들이 그대로 가졌다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또 반대로 나보다 우리 아이가 훨씬 뛰어나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카이캐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너 자신을 믿지 마. 의심하고 또 의심해. 그죠? 나의 실력을 계속 의심, 우리 아이의 실력을 계속 의심해야 됩니다. 절대 믿고 바뀌시면 안 되는 게 성취도의 점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 화면 넣었다가 저보다 위에 계신 분한테 아까 혼났습니다. 지난 지가 언젠데 지금 이 화면을 갖다 쓰냐고. 근데 저도 원래 설명회를 기획할 때는 제목부터가 오늘 슬기로운 방학생활이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부터 해가지고 언젠가는 뭐 해가지고 그걸로 하고 싶었는데 이제 드라마를 너무 대충대충 봤는지 나올 만한 화면이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스카이캐슬을 좀 바꾸긴 했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이의 실력은 의심해야 된다. 그러면 시험, 테스트, 점검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중1 거부터 순서대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해요. 그죠? 맨 마지막에 배운 걸 기준으로 항상 성취도 검사를 하시죠. 그건 저희하고도 똑같습니다. 네, 애 어디까지 배웠어요? 2-2까지 했는데요. 그러면 3-1 가시려면 2- 시험 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거를 합니다. 왜냐면 앞에서부터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죠? 학원 입반하는데 테스트만 10시간 보라 그래. 그럼 저 같아도 그 학원 안 보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는 건 중1, 2, 3 이렇게 해가지고는 순서대로 하나씩 점검하면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1은 제가 알기로 숨 쉬고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들 이라고 타이틀을 적었습니다. 그죠? 먹고 살려면 중1 과정은 어떻게든 알아야 된다. 살려면 그죠? 숨만 쉴 거 아니면 중2 과정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그죠? 근데 거기다가 좀 더 재밌는 거 없나 싶으면 이제 중3 과정. 그죠? 재밌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고등 과정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어쨌든 순차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내신 기출입니다. 중1이 최근까지는 학년제, 자유학년제였기 때문에 시험을 안 봤었어요. 그죠? 근데 옛날하고 교과과정 자체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볼 때하고 이번에 바뀐 게 조금 추가된 내용이 중3에 있던 통계분이 아래 내려와서 그게 좀 추가되긴 했지만 옛날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옛날에 친구들이 봤던 내신 기출 문제를 가지고 애들 시험 간단하게 한번 보면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대상들 자체가 중1, 중2니까. 중2 친구들도 중1 거 시험지 갖다 주면 100점 못 맞는 친구들 꽤 많을걸요. 네. 그래서 점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과정들은 만약에 내가 중3 2학기까지 끝냈네? 그러면 1, 2, 3학년 거 보시고 나서 학력평가 문제. 네.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 모의고사 문제가 중학교 전범이죠. 네. 그러니까 1, 2, 3학년 한 번씩 체크하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친구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는요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1학년 시험지 주면요 내가 1학년 때 뭐 배웠지? 무슨 단원이 있었지? 그래서 그 단원에 끼워 맞춰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네. 확률 문제를 갖다 주면 이거 확률 문제야? 그러면 2학년? 2학기 때 배웠나? 그러면서 또 그 단원에 끼워 맞춰서 풀기 시작해요. 어느 단원인지를 모르면 또 느낌이 달라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력평가로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객관적이잖아요. 왜냐면 인터넷 조금만 뒤져보시면요 컷 등급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 풀었을 때 점수 가지고 우리 아이 이거 봤는데 1등급 컷이네 5등급 컷이네 뭐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시험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곰표 밀가루가 나왔는데요. 제가 맥주를 좋아했는데 편의점에 곰표 맥주가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까 밀가루 회사랑 싸워가지고 없어졌다고 하던데, 근데 곰표 밀가루는 어쨌든 제가 수학입니다. 네, 라고 이미지를 생각해서 하셔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탈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요. 제가 잘게 다 털어보면 중등과정은 총 1276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요. 고등과정은 1643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개수의 유형만큼만 내가 완벽하게 풀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시험을 다 100점 맞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과정만 말씀을 드리면요. 1276개의 유형을요. 1, 2, 3학년 나눠서 그걸 학기별로 나눠보면 한 학기에 200문제에서 250개 정도가 됩니다. 유형으로만. 네. 비슷한 유형 다 빼버리고 순수하게 짜자자자작 짜잘하게 나눴을 때 200개에서 2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실하게 풀 수 있으면 한 학기는 완벽하다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모든 유형을 다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입반 테스트는 아니고요. 학원 자체적으로 내신 대비 때 친구들에게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무료로 점검할 수 있게끔 상담실에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점검을 한번 받고 싶다. 그러면 입반 테스트 아니고 그냥 점검 모의고사, 유형별 모의고사라고 말씀을 드리면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로 요거는 고등과정을 자잘하게 나눈 것들을 그냥 쭉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짜잘하게 나눠놨습니다. 진짜 이거를 벗어날 유형은 절대 없다
할 정도로 짜잘하게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유형불보이사를 친구가 힘들 수 있지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가 힘들 수 있다는 얘기 자체는요, 한 학기를 보는데 4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문제수가 200에서 25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시간을 주구장창 시험만 봐야 되는 입장의 친구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실적으로는 2단원씩 나눠서 중간 범위, 기말 범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과정, 그러니까 내신 범위로 따졌을 때 두 개의 단원 정도는 2시간으로 시험 볼 수 있게 말씀을 드려놨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시험을 보고 학생들 한번 평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시도록 할게요. 그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1 수학은 숨 쉬고 살려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어쨌든 생활을 하려면 수학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계산이 잘 가다 또 삐끗 가기는 했는데 분배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18 곱하기 6을 했을 때 그죠? 울리고 하면서 아까 1 곱하기 8 이런 것도 나오고 했는데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단위를 조금 편한 걸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18은 20-2가 될 거니까. 그죠? 그럼 20 곱하기 6과 2 곱하기 6은 좀 쉬우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된다. 이게 초등학교 때 분할 분배와 관련된 중1 때 나오는 분배 법칙에 관한 거죠. 그래서 먹고 살면서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를 가고 싶으면 중1 수학은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한번 준비해본 영상입니다. 제가 설명회를 준비하면서요, 어제 좀 늦게 자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좀 드려야 좋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연관을 지으려고 그것 때문에 거의 뭐 아무튼 좀 오랜 시간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민미라는 단어를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민미가 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요즘 애들이 쓰는 뭐 줄임말, 신조어 뭐 이런 건가? 라고 해서 뭐 클릭들을 하고 막 들어가 봤더니 29cm 해가지고 뭐 쇼핑몰 연결되고 그다음에 무슨 커뮤니티 연결되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읽어봤더니 이게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면 타인과 비교해서 자유로워지고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무슨 커뮤니티 브랜드가 민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추구하는 바가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가자, 자기만의 계획을 세우자. 초반에 말씀드렸던 옆 사람과 자꾸 비교하지 말고, 그죠? 진정한 내 자신을 판단하고 그거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명이 민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좋은 뜻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봤습니다. 거기 제품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 뭐 저한테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 그냥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요, 내 아이 학습 단계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은가?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것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복습 중요하죠. 그죠? 수학은 복습 꽤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복학습인 거죠. 그죠? 자, 우리가
반복 학습하면 복습 뭐 따로 시간 내서 따로 봐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단기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학원을 다니거나 학교에서 내가 개념 수업을 들었을 때 숙제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숙제를 풀어보는 것도 복습입니다.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채점을 해보고 틀렸어? 그럼 오답풀이 당연히 하겠죠. 틀린 문제 고쳐야 되니까. 그것도 복습인 겁니다. 그리고 오답풀이까지 하고 나면 학원을 다니는 경우나 아니면 학교에서 내신 시험으로 테스트를 보게 되겠죠. 그죠? 그럼 테스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것도 복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을 배웠을 때 이미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이렇게 4번, 3번의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니게 되면 똑같은 과정을 한 번 더 하니까, 그죠? 8번 정도의 반복 학습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의 개념을 배웠는데 8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 그럼 되게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도 힘들어 하죠. 학생들은. 네. 왜냐면 요즘 학교 자체가 뭐 교과서가 많이 바뀌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개념을 개념답게 안 가르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딸 아이도 학교에서 오늘 뭐 배웠어? 그러면, 이거 학원에서 배웠지? 그러면서 쓱 넘어가던데, 이래요. 네. 그럼 학원 선생님들은 또 그러죠. 이거 학교에서 했잖아? 그러면서 또 쓱 넘어가요. 그죠? 그러면 얘는 도대체 개념을 어디서? 네, 물론 저희 학원 아닙니다. 네, 저희 학원은 학교에서 배웠지만 한 번 더 보자 라고 하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네, 그렇게 진행한 경우가 꽤 됩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풀이 자체가 개념을 되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네. 유형을 중요시하죠. 이 유형 나오면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네,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고 니네가 알고 있던 것과 어떻게 연계가 되고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들보다 자, 봐봐. 첫 번째 유형. 이 케이스는, 자, 여기 이렇게 돼서 대입하면 끝. 쉽지? 풀어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많이 하고 있더라도, 개념을 여러 번 좀 접했다 보기는 힘들다. 그냥 계산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학수학과의 연관. 아까 보여드린 화면. 요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한 복습은 이게 아니고, 그죠? 모르는 것에 대한 이게 복습 과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네. 개념 원리 했다? 못하네? 센 아니고, 그죠? 중3 센을 사주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네. 요거 곡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어떤 아저씨가 얘기하신 망각곡선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력이 이렇게 쭉 된다라는 걸. 요걸 학습적인 측면의 망각곡선으로 좀 바꿔보면요. 요렇습니다. 네. 우리가 개념이라는 걸 배우고 좀 집중해서 공부를 했을 때 20분 정도가 지나면 한 절반 정도 잊어먹는다라고 봅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절반보다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떨어진다. 그리고서 그게 좀 완만해지면서, 그죠? 31일,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는 한 21% 정도가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망각곡선을 학습에 대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곡선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 구간에서는 뭔가 행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는 뭔가를 행위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복습 효과가 훨씬 더 살아있는 거예요. 절반 이하로 다 까먹었는데 그때 복습을 해봐야, 그죠?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네, 그 효과는 좀 덜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학습의 로드맵은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개념 학습했어? 그러면 유형 학습해야지. 그 다음에 점검 받으려고 테스트 해야지. 그러면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클리닉 받아야지. 그죠? 개념 수업 당연히 꼼꼼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유형별로도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유형별 풀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그걸 적용해서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쨌든 채우는 그런 과정들. 이게 당연히 정상적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로드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로드맵은 과정이 아닙니다. 공수원 했으면 그 다음에 공수투 하셔야죠. 일품 했으면 고쟁이 하셔야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로드맵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언제 동안 이루어져야 된다? 9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뭔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네. 그 전에 이 행위들이 배운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유형학습과 테스트와 클리닉까지 끝나야, 그래야 다시 상승해서 떨어지는 게 완만하게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우리 아이들의 스케줄 표입니다. 그죠? 월요일부터 제가 요일은 안 써놨지만, 월요일날 수학 가고요, 화요일날 영어 가고요, 또 수학 가고요, 영어 가고요, 수학 가고요. 그죠? 토요일날 아침에 국어학원 갔다가 끝나면 과학학원 갑니다. 그죠? 그리고 일요일날은, 그래, 일주일 동안 고생했으니 좀 쉬어. 라는 집도 있고, 그죠? 여기다 또 뭔가가 또 붙어서 논술 아니면 뭐 체육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가르쳤던 친구들 그냥 시간표입니다. 제 딸애는 여기 하나 빼고, 네, 다 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요일날 12시까지 저랑 공부를 하죠. 숙제를 다 못해서. 네, 숙제를. 왜냐면 저희 아이도 그렇게 빠릿빠릿한 편은 아니라서요. 네, 저희 아이의 숙제 패턴, 뭐 비슷할 겁니다. 부모님들하고 비슷할 겁니다. 네. 수학학원을 갔다 오면 수학 숙제를 해야 되는데 영어 숙제를 합니다. 왜? 내일 영어학원을 가야 되거든요. 숙제 안 하면 혼나니까. 아니면 또 남기니까. 그죠? 영어학원 끝나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면 또 수학 숙제를 해야 돼요. 가야 되니까. 그죠? 안 하면 또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숙제 안 했는데 할 거니까. 그럼 갔다 오면 또 영어 숙제 해야 돼. 그럼 영어 갔다 오면 또 수학 숙제 해야 돼. 수학학원 이제 살았나 했는데 국어 숙제도 해야 되는데 혹시 하나가 더 있어요. 과학까지 숙제를 해야 돼. 그죠? 그래서 토요일 날은 나 TV 좀 볼게. 그죠? 놉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요일 날 12시까지 저랑 숙제를 하게 되죠.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9시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학학원을 갔다 오면 수학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죠? 한 번 꼬이면 안 되잖아요. 수학학원 갔다 와서 수학 숙제를 했으면 영어학원 갔다 와서 영어 숙제를 하면 됩니다. 그죠? 한 번 놓치는 순간 이게 크로스가 되면서 절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야, 알았어. 좋아. 이때 그러면 영어 숙제를 먼저 할까? 그죠? 그러면 야, 갔다 와서 수학 숙제를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시까지 합니다. 도저히 영어 숙제까지 할 시간이 안 돼요. 그죠? 저도 게을러서 낮잠도 자야 되고 뭐 하는데 네. 그래서 애엄마는 이제 저를 닥달하죠. 어젯밤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젯밤에 뭐 학원에서 좀 늦게 퇴근하느라고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왜 아직 안 자고 그러고 있어? 근데 애가 자기를 안 재우는데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늘 아침 10시에 물리 수업이 있었거든요. 네. 물리 숙제 못했다고 엄마도 자지 말자고. 네. 그래서 자기 숙제하는 거 쳐다보고 있으라고. 네. 그래서 자기도 같이 못 잤답니다. 아무튼 엄마도 저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일요일마다 저를 닥달합니다. 아니 애가 아직도 숙제를 안 했어. 어떻게 하라고요? 저보고 숙제를 대신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선 학생들의 스케줄러부터 해서 네, 미리미리 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죠. 물론 이런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죠? 어떤 학생들 보면요. 수학 숙제 내줬네? 집에 가서 수학 숙제 합니다. 다 못할 수 있죠. 밤에 뭐 집에 가면. 그죠? 그럼 그 다음날 학교 가져가서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정상적으로 영어 수업 듣고 영어 숙제하고 학교 가져가서 또 쉬는 시간에 틈틈이 좀 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숙제가 맘만 먹으면 또 금방 또 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제 딸아이 옆에다 놔두고 숙제하는 거 보면 그냥 속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냥 한 문제 푸는데 10분씩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나 그러면 덧셈하고 있어요. 이제 듣고 더 하면 되잖아. 근데 그냥 펜도 돌렸다가 그죠? 머리도 한번 이렇게 쓱쓱쓱 했다가 동생 노는 거 야 너 뭐해? 그러고 한번 참견도 했다가 그러니까 숙제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집중이 좀 안 되는 거죠. 물론 옆에 동생도 있고 하니까 지도 놀고 싶어서 그런 건 알겠는데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 딸아이도 문제지만 네, 학부모님들도 스케줄러라든가 그다음에 틈틈이 하는 습관 네. 그래도 틈틈이 하면 다 놀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아유 밤에 뭐하고 노니요. 차라리 숙제를 하고 말지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복습은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과제라든가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 장기로 하는 반복 학습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게 개념 수업 한 번 했어요. 그다음에 응용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 심화까지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극심화까지 했는데요. 네, 극심화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극심화까지 했대요. 그리고 이제 과정별로 보면 당연히 뭐 중1, 2, 3 밟고 가서 공통수학까지 이렇게 과정별로 쭉 가면서 그죠? 그러면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 개명, 응용 심화, 2학년 개념, 응용 심화, 3학년 이렇게 쭉 계속 반복해서
가죠. 네.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절대 백 안 하시죠. 그죠? 절대 백 안 하십니다. 했는 게 아까워서. 3학년 개념, 공통수학 개념을 하고 있는데 아까 연계된 단원들 못해. 그러면 2학년 그 단원. 2학년으로 백을 해야 되는데 절대 백 안 하시죠. 그죠? 계속 공통수학. 야, 너 개념 했는데 잘 안 되잖아. 응응. 개념 원리, 센, 일품 고쟁이, 자히스토리, 그죠? 이렇게 계속 앞으로만 가시잖아요. 물론 사람이 앞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죠? 근데 가끔 뒤도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는 과정이 저는 공통수학을 끝내는 순간부터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공통수학을 포함해서 이 이전까지는 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쭉쭉쭉 달리셔도 됩니다. 네, 그게 가능해요. 단원 연계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까 수능하고도 연계 말씀드렸잖아요. 공통수 1까지만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그 뒤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경계선을 여기 또는 여기로 잡지 마시고요. 공통수학이 끝나기 전까지는 백을 해도 된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백 했을 때 드는 생각, 부모님들이 드는 생각, 우리 아이는 중2고 개념 원리도 했고 센도 했고 센 B도 했었고 일품도 했었고 뭐 다 풀었는데 더 이상 풀 문제집이 없대요. 그죠? 그러면 다른 학교 내신 기출 문제, 그죠?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들 보는 학력평가에 관련된 단원들 이렇게 묶어서 파는 문제들도 있고요. 꽤 됩니다. 네, 그런 거 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다 계속 내신 기출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력평가 허수로 만든 문제들 아닙니다. 내신 뭐 학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주변에 있는 학교들 여러 개 묶어 놓으면 그게 다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기출과 학력평가로 빽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 공통수학 그 이후에는 우평하고 수능을 가지고 공부를 반복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내 아이의 이제 올바른 학습 방법. 이게 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 드릴 거예요. 아이들은 배우는 건 다 같죠. 같은 교과 과정을 가지고 배우고 있죠. 그죠? 근데 애는 다 다른 아이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아이는 다 다른데 어쨌든 배워야 되는 건 다 똑같을 겁니다. 그죠? 개념이나 이런 게 아이마다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적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적응을 하는 방법에는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로드맵을 거창하게 말씀 안 드리고 단기에 대한 로드맵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것만 지키셔서 하셔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 상태보다 더 발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받아들이는 양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통수학에 나와 있는 문제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아까 전에 그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20-2로 계산하면 훨씬 더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항등식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x-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다항식 하나를 정리했다라고 친구들에게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그랬을 때 이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문제집에는 대부분 하나의 풀이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뭐 좋은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풀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풀이가 하나 더 달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풀이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한번 풀려보면 다양한 답변들이 나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식이 항등식이래. 항등식이라는 건 x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막 집어넣어보는 겁니다. x에 1도 대입해보고 2도 대입해보고 0도 대입해보고 그죠?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건 눈에 보이니까 a는 1이라고 찾고 나머지는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거는 미정계수 결정 중에 수치 대입법을 사용한 게 되겠죠. 두 번째 풀이, 요거는 연조립제법을 이용한 겁니다. 조립제법을 배운 다음에 연달아서 x-에 대해서 계속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찾는구나. 식정리만 할 수 있으면 이게 연조립제법이었구나 라는 걸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조립제법을 하면 이게 a, b, c, d 값이구나 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풀이입니다. 세 번째 풀이는 약간 무식해 보이긴 하는데요. 좌변과 우변에 거듭제곱이 있는 걸 다 풀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내림차순으로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그건 x세제곱에게서는 a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x제곱에게서는 마이너스 3a, 그다음에 b가 있겠고요. 그죠? x에게서는 3a, 그다음에 마이너스 2b, c가 있겠고요. 그죠? 네, 그걸 가지고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리한 값을 가지고 a, b, c들을 순서대로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네, 이거는 계수 비교가 되겠죠. 내림차순 정리해서. 자, 네 번째 풀이는 식 변환입니다. 등식의 변환을 이용하면 식 자체가 조금 특이하게 생기긴 했어요. 그냥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식 자체가 이렇게 심플하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x-1의 세제곱이 그냥 요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전개하면 a가 1, b가 마이너스 3, c가 3, d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뭐 다른 방법도 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4개 정도의 풀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에 대해서. 근데 어떤 학원도 이 4개를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네. 안 가르쳐 줘요. 저도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애들한테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첫날 수업에 애들이 다 퇴원해버려요. 네. 그러면 과거 준비를 한다는 학생들을 가지고 제가 수화를 개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명 정도를 데리고 첫 수업을 했어요. 첫 수업날 5시간 동안 딱 4문제 풀었습니다.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고 중등과정을 이렇게 풀 수 있고 야 너네가 나중에 이런 것도 배우는데 이렇게도 풀 수 있어 해가지고 4문제를 5시간 동안 풀었더니 네, 그 다음날 퇴원하겠다는 애가 반이 나와버렸습니다. 선생님 수업 너무 어렵대요. 네.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그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근데 싹 다 다음 주에 다시 다 들어왔습니다. 네. 뭐 애들도 어쨌든 부모님들과 뭐 어떻게 했겠죠? 네. 부모님들이 꼬시기도 했겠고, 그죠? 했을 텐데, 어쨌든 그 다음 주에 싹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4문제를 2시간 반만 풀었습니다. 네, 줄인 거예요, 풀이를. 네,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고 했더니 애들하고 진작에 얘기를 했죠. 뭐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풀이한 것 중에 너네 모르는 거 있었어? 아니래요. 다 아는 거 가지고 설명해줘가지고, 네, 되게 신기했고, 그렇게도 풀 수 있구나, 좋았대요.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저보고 뭘 가지고 풀라는 건데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숙제를 내줬더니 4문제를 5시간 동안 푼 거를 숙제 4문제를 자기네도 똑같이 네, 한 문제당 네, 5가지 이렇게 풀어야 되는 줄 알았대요. 네. 그래서 선생님 차라리 그냥 어떻게 푸는지를 정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애들도 이미 익숙한 거죠. 유형별 풀이에. 이 유형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야. 그죠? 이렇게만 수업을 받던 애들이다 보니 네, 제 수업이 낯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풀이를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요 보여드린 4가지 풀이는요, 전부 다 공통수학 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딴 데랑 막 연계를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중학교랑은 연계가 되어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통수학은 중등 심하니까. 그죠? 네. 근데 고등과정 안에서 공통수학 배우고 있는 데서 충분히 4가지 풀이를 다 할 수 있는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애들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애들마다 첫 번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요런 풀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요 3번 풀이가 애들한테 좀 제일 쉬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비슷한 문제를 2번째 풀어봤을 때는 네, 1번 풀이, 연립방 정식을 이용해서 하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3번째면, 그 앞에서 조립제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해봤을 거니까 연조립제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 변형을 친구들이 제일 못합니다. 그래서 4회독 정도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도 가능하겠구나. 4번 들을 때마다 계속 잔소리를 할 거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렇게도 할 수 있어. 4번 정도 들으면 저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반복이라는 게 아까 그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 똑같은 문제를 계속 똑같이 푸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반복학습이라는 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다시 듣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제가 예전에 한 친구들을 데리고 A급 수학을, 친구들이 A급 수학을 잘 못해요. 못 풀어요. 그래서 우리 A급 수학 끝까지 한번 본 다음에 A급 수학을 가지고 다시 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딴 문제집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전화가 왔어요. A급 수학 풀었는데 왜 굳이 A급 수학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A급 수학에 있는 문제가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들은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같은 문제집이라도 하더라도요, 방금처럼 첫 번째 개념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애들한테 풀어줄 수 있는 거고, 야 너네 이거 이제 알잖아, 이렇게도 풀 수 있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애들은 전혀 다른 문제도 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집을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싫어하지 마세요. 괜찮은 문제집이면 그 문제집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포스트잇 가지고 위에다 계속 붙여가면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물론 공부 잘한다기보다 그저 필기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네. 근데 대부분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한 문제를 자기가 풀 수 있을 때까지 푸는 친구들이 꽤 됩니다. 네. 그런 친구들이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수학은 반복이다. 하지만 의미 없는 반복은 진짜 의미가 없다. 그죠? 그리고 새로운 스킬을 배우면, 그죠? 지나간 것들이 다르게 나옵니다. 같은 문제라도, 아, 이거 다른 문제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부분이 수학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절대 백 안 하시겠죠. 그죠? 근데 백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독의 차이는 공통수학 앞부분을 추천드립니다. 회독은. 네,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회독은 중등 과정이 탄탄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공통수학 이후부터는 네, 같은 문제집 이런 거보다는 네, 다른 문제집이 더 낫기는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같은 문제집을 가지고 다르게 계속 바라보는 건 중등수학까지, 그 다음에 고등수학부터는 조금 다르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고등은 추천드리는 건 계속 그죠? 내신 기출과 그다음에 학력평가, 그다음에 예외 포함, 모평까지 포함해서 요걸 가지고 계속 반복시켜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수능이 바뀔 겁니다. 그죠? 뭐 친구들이 이제 수능을 보는 시대까지 해가지고 수능이 계속 바뀌긴 할 건데 그래도 수학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개념이 바뀌고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걸 좀 추천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시간이 꽤 지나서요. 네, 그래서 좀 요약을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약을 좀 하면요. 계속 똑같은 말씀만 좀 드린 것 같아요. 그죠? 공동수학 중요하다. 그죠? 중농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공동수학, 네, 같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네. 공동수학 중요하다. 중농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능 과목과도 연계되어 있는 게 공동수학이다. 네, 이거는 반드시 꼼꼼하게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빽해서 이걸 잘할 수 있게끔 하고 오자라는 게 첫 번째 요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빽해야 된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창피해서 안 가신다. 그죠? 근데 창피한 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게 창피한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걸 다시 하겠다는 건 용기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3학년 친구인데, 나는 2학년 2학기 달모를 좀 못하는 것 같아. 근데 2학년 2학기를 들으러 가면 3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2학년 2학기를 하는 학원은 없습니다. 그죠? 특강이라 이런 것들을 해도 1학년, 2학년은 같이 들어야 되죠. 거기 가기가 창피하죠. 우리 학교 애가 거기 있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그거는 그 특강 기간이면 끝나잖아요. 그 창피함은. 그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건 그때 안 하면 고등학교까지 가서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용기로 생각해서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세 번째, 로드맵. 그죠? 이런 것들을 9시간 내에 할 수 있게끔 애들 숙제나 이런 것들을, 그죠? 수학 끝나고 와서 영어 숙제가 아니고 수학 끝나고 오면 수학 숙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쨌든 저도 한 학원을 맡고 있는 센터장의 입장에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언제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지금 해야 되죠. 왜? 여름방학이니까. 그죠? 9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름방학에 학교를 안 가니까. 그죠? 그래서 수업을 듣고 나서 9시간 내에 클리닉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고 나서도 영어 숙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방학 기간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애가 늦게 일어나면 안 되죠. 그죠? 방학이라고 학교 끝날 시간에 일어나면 또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학교를 갈 시간에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십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학 특강 때마다 어쨌든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블루밍하고 그다음에 막판 뒤집기. 뭐 네이밍 차이는 좀 있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중등 과정을 하는 걸 블루밍, 그 다음에 막판 뒤집기라는 건 고등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전단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드맵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루에 개념 수업과 문제풀이, 그 다음에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클리닉까지 이렇게 하루에 진행이 된다. 네, 그래서 이게 과목마다 좀 다릅니다. 회차가. 네, 그래서 전단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중등 2학년 2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2시간 수업을 하고 30분 쉬었다가 네, 그다음에 1시간 20분 정도 관리학습하고 그다음에 교재는 센수학을 사용한다 라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질문이나 이런 것들 또 봐주실 거고요. 매번 올 때마다 시험은 안 봅니다. 네, 단원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그 단원 테스트가 내신 기출 베이스로 만든 네, 단원 평가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평가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과제 안 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틀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 시간 이용해서 네, 충분히 다 하고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네, 계속 강조드리는 게 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점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네, 내가 2학년 2학기를 하고 있어. 그럼 방학 동안에 3학년 1학기를 하면 3학년 1학기 심화라든가 3학년 2학기를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점프. 뭐 애가 잘하면 저는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애가 잘하면. 근데 빵꾸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죠? 중간중간에 아는 게 섞여 있을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을 이어서 네, 3학년 2학기를 하고 있다. 근데 2차 방정식이 나는 약했던 것 같아 평소에. 그러면 3학년 1학기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에 3학년 1학기를 하고 있는데 함수 부분이나 이런 게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면 2학년 1학기를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무학년으로 진행이 될 거라 네, 그냥 특강 시간에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수학 얘기만 해서 과학 얘기도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과학과에서 내걸고 있는 네, 뭐 슬로건 비슷한 겁니다. 개념부터 심화까지 체계적으로 마스터하는 과학. 그래서 주 1회 3시간으로 완성되는 마법 같은 수업이다. 라고 선생님들 전부 다 재밌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네, 저도 별로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보다 더 재미없는 분도 계시고요. 네, 저보다 훨씬 재밌는 분도 계시고 네, 설명은 어쨌든 기가 막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애들 뭐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중등, 화물부터 해서 생지, 그 다음에 고등과정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 때는 저희가 물리가 좀 된 친구들은 네, 물리대 초급반이 주말에 진행이 되고요. 네, 물리를 좀 했던 친구들은 물리대 중급반은 주중에 있습니다. 네, 주중에 시간이 12시부터 4시 반까지 중급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빠져 있는데, 그쵸. 여기는 빠져 있는데 화학대회 또 있습니다. 물리대 화학대회가 매년 2월달하고 8월달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대회는 초급, 중급, 그다음에 전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화학대회는 원래 한 과정이었는데 네, 지난번부터 일반하고 심화하고 이렇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 어느 정도 했다 싶으면 일반 과정 한번 시험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물리는 중1 정도까지 해서 네, 중등과학 정도가 좀 끝났다? 아니면 물리 이제 막, 네, 좀 맛배기로 봤다? 그러면 초급 과정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상 공동과까지 좀 봤으면 중급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준비해서 물리대 화학대도 한번 봐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국 단위 시험이니까 우리 아이가 물리화학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대는 8월 23일일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다음에 물리대회가 8월 30날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요. 네, 그래서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 오늘 좀 이렇게 좀 네, 꾸미려고 꾸며봤는데요. 제가 워낙 좀 옛날 사람이기도 하고 네, 선생님들도 저보고 자꾸 재미없다고 그래요. 농담하지 말라고. 네, 아무튼 끝까지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방학 동안에 친구들 좀 물론 놀고 할 수 있죠. 그죠? 저도 여름방학 때면 옛날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막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잠자리 잡으러 다니고 했는데 요즘엔 동네엔 잠자리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방학 동안에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것들을 좀 챙겨가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